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 다에서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첫 번째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g의 부피비는 15대 2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 다의 분자당 구성원자 수는 각각 5 이하이다. 세 번째, 원자량은 y가 x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우리 부피비, 기체의 부피비는 뭐하고 똑같죠? 몰수비하고 똑같습니다. 또 몰수비는 뭐하고 똑같냐면 질량을 뭐로 나눈 분자량으로 나눈 것이 몰수니까 이 비하고도 똑같겠죠. 결국은 부피비와 분자량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피비가 얼마라면, 부피비가 가와 나가 15대 22라면 분자량 비는 그죠? 가와 나가 얼마가 되냐면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22대 15가 되는 겁니다. 즉 분자량은 가가 뭐보다 크다? 나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다 구성 분자당 구성원자 수는 각각 5 이하이고 원자량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의 상대값이 1, 2, 3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얘가 1분의 1이라면 얘는 1분의 2가 되고 이 친구는 1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질량이 일정할 때, x의 질량이 일정할 때라는 말은 x의 숫자가 같을 때 y의 질량이 하나, 둘, 세 배씩 갑니다. 그러면 y의 입자수도 하나, 둘, 세 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에 해당되는 조합은 뭐가 되냐면 x가 y 한 개씩 있을 때 그러면 xy2가 될 거고 여기는 xy3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분자당 무슨 말이냐면 꼭 한 개다가 아니라 이것과 x의 질량, 그러니까 x원자와 y원자 수가 똑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뭐도 가능하냐면 사실 x2, y2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와 가가 나가 이 친구라면 자, xy 분자량과 xy2의 분자량, y가 하나 더 있죠? 가보다 나의 분자량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놈이 뭐라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각각 가와 다라면 여기는 x2, y2고 여기는 xy2니까 가의 분자량이 더 크겠죠? x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자, 그러면 x의 분자량을 소문자 x라고 보고 그러면 2x 원자량을 y의 원자량을 소문자 y로 보면 2y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22의 분자량 비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 원자량 더하기 y가 두 개죠. 2y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분자량이 작은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간단하니까 이 식을 풀면 x는 7, y는 4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원자량은 y가 4보다 크다, x보다 더 크다라는 말에 위배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 했던 조합에서는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조합이 있느냐? x가 2개일 때,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2에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도 몇 개? 2개가 있는 경우. 잘못 얘기했습니다. 다시 좀 지우고. 자, x가 2개일 때 y가 하나 있는 경우. 그러니까 x 질량 2개를 1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도 x2니까 x2, 여기도 1이라면 x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으니까 y, y2, 그 다음에 여기는 y3가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뭐가 가다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각각 5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 그죠? N2O4라는 분자도 있듯이 NO2라는 분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합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2Y와 만일 뭐라면 XY, X2Y와 Y2, X2Y2 이 친구가 조합을 이룬다면 가나라면 X 2개 Y 하나, X 2개 Y 둘, 얘 분자량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틀렸죠? 우리는 가의 분자량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합을 생각하냐면 X2Y와 XY 조합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량비니까 두 개 하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x 더하기 y는 큰 쪽 22,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라면 x 더하기 y는 작은 쪽 15가 되는 거고, 이 식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 x는 7, y는 8 맞아지죠.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y 원자량 나누기 x 원자량은 뭐가 된다? 4분의 3이 4 나누기 3이 아니라 8 나누기 7이 돼야 되고, 자, 나의 분자식은 요 조합일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고, 다의 분자량은 얼마죠? 다는 같은 경우는 요게 다죠. 그지? 그래서 x가 7이면 14, y가 8이면 그죠? 24, 38이 되겠네요. 그래서 38이 되고, 가의 분자량은 뭐가 됩니까? 가는 x2y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14 더하기 8,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수용액 AB는 각각 0.25몰 HY, 0.75몰 H2Z 중 하나이다. 뭔지 모른다는 뜻이고, 세 수용액은 전부 모두 이온화된다. 자,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염기 수용액에 산 A Vml를 넣으면 혼합 용액 1.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B 4Vml 넣으면 혼합 용액 2. 그 다음에 A 몰농도 염기 수용액에 A가 이번에는 4V, 그리고 B가 V를 함께 첨가하면 혼합용액 3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A 몰 농도, 그 다음에 XOH2 10ml,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A자리 A가 있다면 앞에 걸 먼저 해볼까요? 0.25몰 농도 HY를 A라고 본다면 얘가 얼마를 썼냐면 Vml. 그 다음에 B 용액은 뒤에 걸 해볼게요. 0.75몰 농도 H2Z 4Vml를 쓴 것이 각각 요 두 개만 혼합하면 1 혼합용액 1, 세 개를 다 혼합하면 혼합용액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온들 별로 한번 분해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X는 이가 음연 염기이기 때문에 이가 양이온 수산화 이온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내놓을 수 있는 산의 이온들의 종류는 HY 일가산이죠. 그래서 H 플러스와 Y 일가 음이온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H2Z니까 수소이온과 Z2가 음연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이 친구가 내놓을 수 있는 이온들의 각각의 몰수를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우리가 가스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로 하면 각각이 산이 내놓는 수소이온,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계산해 보면 이가 염기죠. 그래서 2 곱하기 농도 A 곱하기 부피 얼마? 10 하면 20A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10A가 나오겠네요. 절반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다 해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봅시다.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일가산이죠. 그래서 1 곱하기 0.25 곱하기 V만큼 사용했죠. 그래서 얼마? 0.25V. 자, 요거는 일가산이기 때문에 음연도 똑같이 나옵니다. 0.25V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살펴보면 수소이온은 이가산이죠. 그래서 2가 곱하기 농도 0.75 곱하기 4V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V가 나옵니다. 그럼 Z2가 음연은 절반만 나오기 때문에 3V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2에서 존재하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합한 것이 바로 뭐가 돼 있어요? 실험 1이 될 거고 이것까지 다 합하면 실험 2가 될 겁니다. 요게 실험 1,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험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실험 2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비가 3대 4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3대 4대 5를 떠나서 우선은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뭐에서? 실험 2에서 이걸 다 합했을 때. 그럼 여기서 잘 살펴보면 X2가 양이온, 그리고 Y1가 음이온, Z2가 음이온 같은 경우는 무슨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이죠. 자, 그 얘기는 이 세 개의 수용액을 혼합한 혼합용액 2에는 얘네들은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구경꾼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모든 이온의 몰비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이온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실험 2 수용액은 중성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이온을 제외한 것이 바로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인데 얘네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수소이온 이 0.25V 여기에 B가 내놓은 수소이온이 6V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Y-가 0.25V 그 다음 Z2가 음연이 3V가 되죠. 몇 대 몇이죠? 자, Y- 대 Z2가 음연의 몰수는 0.25V 대 3V가 된다는 것은 얼마를 말해주는 거냐면 1대 12죠. 자, 이런 조합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조합은 잘못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선택을 했죠. 바로 뭐냐면 얘가 A라고 선택했는데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조합이 안 나오니까 1대 12가 나오고 이 조합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가 되냐면 A를 뭐로 한다? 0.2몰 농도 HY가 아니라 0.75몰 농도 H2Z로 보고 B가 0.25몰 농도 HY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도 짝을 맞추기 위해서 구경꾼 이온도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Y- 바꿨죠, 그죠? Z2- 여기는 Y- 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안에 것도 다 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이온은 이가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농도 0.75몰 농도 곱하기 사용한 부피는 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은 0.75에 2개니까 1.5V가 될 거고, 이 Z 이가 음료는 절반만 나오죠? 0.75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가산이기 때문에 1가 곱하기 0.25 곱하기 부피 4V가 되죠. 얼마 나오죠? 1V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일가산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만큼 나오겠죠? 1V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다시피 0.75V와 1V, 즉 여기 쓸까요? 밑에서 쓰고 지우면 되니까 여기 쓸게요. Z2가 음이온 때 Y 1가 음이온의 몰수비가 0.75V 대 1V다. 얼마가 나오죠? 3대 4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조합에서 3대 4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3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Z2가 음이온. 4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Y 1가 음이온. 그럼 5에 해당되는 나머지 구경꾼 이온은 바로 X2가 양이온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몰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됐고요. 그럼 또 다른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요행이 뭐라 그랬냐면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수소이온의 몰수, 총 몰수가 실험 용액 2에서 1.5 더하기 1.01입니다. 합하면 얼마가 되죠? 합하면 2.5V만큼의 수소이온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20A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곧 2.5V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1.25V가 될 거고 4분의 5V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힌트를 이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무슨 힌트냐면 실험 3입니다. 실험 3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뭐를 사용했냐면 A의 몰 농도 곱하기 몰 농도에 XOH2 10ml. 그 다음에 우리가 AB가 뭔지 찾았죠. 그래서 A는 4V입니다. 그래서 0.75몰 농도 H2Z를 4V ml 썼고, 그 다음에 실험 혼합 용액 3는 B는 V를 썼어요. 0.25몰 농도 HY Vml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2가 양이온, 수산화 이온. 자, 얼마씩 있다? 똑같죠? 요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10A, 여기는 20A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얘가 내놓는 수소이온, 그 다음에 뭐가 되죠? Z2가 음이온을 살펴보면 V 때 1.5 나왔죠? 그러면 4V를 사용하면 4배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6V가 됩니다. 6V. 그 다음에 Z2가 이온은 절반만 나오기 때문에 3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V 썼을 때 V 나왔죠? 1V 나왔으니까 여기는 얼마 돼서 0.4분의 1인 2호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가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Y-이온의 수도 똑같을 겁니다. 0.25V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20A가 얼마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2.5V에 해당이 되고, 얘는 1.25V 또는 4분의 5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중화 반응을 했을 테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수산화이온은 2.5V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수소이온은 6V, 이것만 해도 이거 넘어서잖아, 그지?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하고 나면 여기서 6V에서 2.5V 빼면 3.5V만큼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3.5V, 0.25V가 남아있는 바로 수소이온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1에서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이라고 그랬는데 1은 여기죠. 요까지입니다. 그치? 요까지 존재하는 양이온은 수소 X2가 양이온과 수소이온이 있는데, 자, 용액 2에 들어왔어야지, 즉 비용액을 첨가해야지만 중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실험 용액 1까지는 뭐라는 얘기죠? 염기성이라는 얘기고, 즉 무슨 얘기냐? 이 수소이온은 다 소비되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은 사실은 뭐밖에 없다? X2가 양이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3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 같은 경우는 3은 이런 식이고 중화 반응한 것 있죠? 중화 반응한 걸 지웠습니다. 양을.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면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것과 3에 실험 3에 용액 3에 존재하는 양이온은 수소이온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얘는 얼마가 있고 1.25V, 4.5V, 10A만큼 있고 얘는 3.5V, 0.25V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V가 되겠죠. 그죠? 아, 5V가 보자. (3.5V) 그 다음에 소이온 모든 양이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이것만 참고했는데 착각했죠. 그죠?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는 X2가 양이온 그리고 H 플러스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1.25V, 3.5V, 0.25V를 다 합해야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요거밖에 없죠. 이 친구밖에 없죠. 실험 1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1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뭐라고 그랬죠? 몰농도의 합입니다. 그러면 1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부피분의 몰수하면 되죠. 여기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5V가 몰수가 되고 모든 수소이온이란다. 1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부피는 10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죠? 자, 요까지가 바로 뭡니까? 실험 1이니까 10 더하기 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몰농도는 얼마냐? 자, 3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은 이 친구 수소이온까지 두 개 합쳐서 5V가 되고 부피는 얼마가 됩니까? 이걸 다 합친 거니까 10ml에 4V에 V만큼 합친 거니까 10 더하기 5V가 될까요? 자, 이 B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 B가 얼마라는 거죠?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28분의 15라는 것이 주어진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식을 풀면 귀찮지만 풀이가 되는데 V가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을 하면. 자, 그런데 A를 구해야 되겠죠? A 더하기 V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 했느냐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A는 그죠? A는 얼마입니까? 15로 12점? 10A가 얼마다? 4분의 5V다. 자, 그러면 V가 얼마라는 거 했습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 10A는 얼마? 5.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 더하기 뭐는? V는 2분의 1 더하기 4. 얼마 나오죠? 2분의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되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문제인데 문제는 되게 짧은데 곳곳에 많은 숨어있는 정보들이 많아가 이건 다 파헤쳐야지만 풀 수 있는 좀 복잡한 문제였네요.
자, A가 뭐와 만나서 B와 만나서 C가 되는 기체 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A와 C는 각각 반응 개수고 질량을 달리해서 여러 번 실험 3번을 했습니다. 자, 실험 1 같은 경우 살펴보면 A를 1g 준비하고 B를 Wg 준비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A 또는 B의 질량이 5분의 4만큼 남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A인지 B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A인지 B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5분의 4만큼 남았다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얼마 남았다? 5분의 4만큼 남았다면 얼마가? 5분의 1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B는 안 남았으니까 Wg은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C의 양은 그지? 얼마가 되겠어요? W 질량이니까 그지? 사라진 질량, 만들어진 질량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렇고 다음에 몇 g을 사용했지? 3g을 사용했어요. 3g을 사용했습니다. 자, 3g을 사용했다면 다시 밑에다 적을게요. A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데 C가 되는데 여기는 3g을 사용하고 Wg을 사용했어요. 지금 반응비가 5분의 1 대 W죠. 그러면 여기가 W가 사라진다면 5분의 1이 있어도 A가 남았는데 여기는 3만큼이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얘도 얼마가 된다? 5분의 1밖에 못 사라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Wg하고 1g 준비했을 때 B는 A가 5분의 4가 남았다는 것은 BW는 다 B가 안 남았으니까 다 사라졌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사라진 거예요. 그 반응비가 5분의 1 대 W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실험 2에서 살펴보면 3W를 사용했죠. 3g W. 자, A를 1g 사용해도 남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인 3g 사용한다면 더 많이 남겠죠. 그럼 얘는 다 사라지고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1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5분의 1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A가 5분의 4가 남았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기 5분의 4 남은 게 A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뭐가? 이 친구는 바로 B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남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남은 게 A가 아니라 B니까 이 자리에 뭐가 가겠어요? 5분의 4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사라졌으니까 1이 있는 게 다 사라졌고 그리고 얼만큼 사라져야 되죠? 마이너스 W 5분의 4만큼 사라지게 되면 여기서 이걸 빼면 5분의 4가 남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건 얼마가 만들어지겠어요? 역시 이거 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는 W 더하기 5분의 1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질량비를 알 수가 있겠죠. 반응 질량비 1대 W-5분의 4 대 W 플러스 5분의 1만큼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험 2에 보면 얼마가 되냐면 똑같이 A의 A 더하기 B의 C의 C를 반응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용한 게 3g이고 여기는 Wg을 사용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얼마가 남았어? 1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것은 뭐냐면 요 조건일 때 과연 뭐가 남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A가 1g 남고 그 다음에 B가 뭐다? 모두 소비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뭐란 얘기죠? B일 거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B는 모두 A가 1g 남는다. 이쪽 A일 거죠. 그러면 이게 1이 남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된다? 모두 소비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3에서 1 되려면 마이너스 2만큼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반응 질량비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알죠? 2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W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사라질 거고 2배가 만들어지겠죠? 플러스 2에 W 더하기 5분의 1만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W에다 2W를 빼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빼버리면 양수가 나오니까 5분의 8 마이너스 W가 나오고요. 여기는 5분의 뭐 이건 나중에 계산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가 1 남고 B가 모두 소비했다는 것은 이게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 알아냈다? W 값을 알아냈습니다. W는 얼마가 된다? 5분의 8이 된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여기다 적을게요. W는 얼마? 5분의 8. 첫 번째 알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정도 사실은 해봐야 되겠죠. 어느 게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됩니다. B가 1g 남고 그 다음에 A가 모두 뭐 할 때 소비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에 A 더하기 B 그리고 C에 C가 되는데 자 얼마? 3 그리고 W 사용했는데 A가 모두 소비됐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사라졌다? A는 3만큼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응 B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냈지.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3에 W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사라질 거고 여기는 플러스 3에 3배니까 W 더하기 5분의 1만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5, 그지? 3, 4, 10이니까 5분의 12 빼기 W에다가 마이너스 3W 하니까 마이너스 2W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B가 1g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식을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W는 10분의 7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자, 우리가 반응비가 몇 대 몇이에요? A 대 B가? A 대 B의 반응비가 1대 얼마? W-5분의 4만큼인데 W가 10분의 7이면 여기가 10분의 얼마? 7이면 그죠? 요걸 분수 통분하면 10분의 8이 되죠. 그럼 1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와요. 둘 다 반응하는데 사라진 게 마이너스. 반응비가 마이너스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어떤 경우라는 거지? 요 위의 가정이 맞죠? 자, 위의 가정이 맞기 때문에 A가 1g 남고 요게 A가 1g 남고 B는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냈죠? W가 얼마라고? 5분의 8이라고. 그래서 실제 질량은 얘가 5분의 8이 되는 거고 얘도 5분의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5분의 8 더하기 2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건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 우선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밀도 정보가 주어졌는데 밀도 정보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요거를 이게 얼마가 되죠? 5분의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5분의 8 그 다음에 이거 얼마가 되죠?
5분의 4가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반응 질량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1대 W-5분의 4였고 생성되는 C는 얼마냐면은 W 플러스 5분의 1인데 W가 얼마? 5분의 8이잖아. 5분의 8.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대 5분의 4대 5분의 9가 바로 뭐가 된다? 반응 질량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5분의 9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5분의 4, 5분의 9가 됩니다. 여기에 실험 1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2를 한번 볼게요. 실험 2 같은 경우는 3W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분수로 이때까지 표현해놓은 것들을 숫자로 이제 W 값을 구했으니까 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3W니까 5분의 8. 똑같이 5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사라지냐면 우리가 1대 5분의 4대 5분의 9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분의 8, 2배를 하고도 여기가 이만큼 사라질 거고 1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배가 만들어지겠죠? 5분의 18. 그래서 5분의 18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 3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3 같은 경우는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여기는 4를 사용했고 5분의 W 더하기 2니까 5분의 18을 사용했죠. 자, 그러면 반응비가 1대 5분의 4대 5분의 9니까 비를 배워보면 이게 4개 다 사라지고 그래도 여기는 5분의 16만큼 밖에 안 사라지죠. 그럼 얼마가 남지? 5분의 2가 남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냐면 5분의 합친 거니까 36 만들어질 거고, 그죠? 5분의 3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실험 1과 3을 잘 살펴보면 요놈과 요놈, 뭐 실험 1과 3을 해도 되고 실험 2와 3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밀도가 그죠? 얼마? 실험 1에서 17. 그런데 전체 부피는 6. 자, 그 다음에 실험 3에서 살펴보면 밀도가 X. 그런데 전체 부피는 얼마? 17이라는 정보는 뭘 말해주는 거냐? 자, 질량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질량비 실험 1과 실험 3의 질량비를 한번 살펴보면 C의 밀도니까 C만 보면 되는 거죠. 실험 1에서 질량은 얼마입니까? 5분의 9죠. 그래서 질량비는 5분의 9, 1대 3, 그죠? 자, 그리고 3에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3에서의 질량은 5분의 36이죠. 5분의 36입니다. 그 다음에 뭘 또 봐야 되냐면 부피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피비는 실험 1에서의 부피가 얼마죠? 6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3에서의 부피는 얼마지? 17이에요. 자, 그러면
부피를 알고 질량을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밀도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밀도비는 얼마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5분의 9 대 5분의 36이니까 약분할 수가 있겠네요. 얼마 나오죠? 1대 4가 나오네요. 그죠? 약분하게 되면. 즉 밀도비는 뭐가 되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1 같은 경우는 6부피의 질량이 1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실험 3 같은 경우는 부피가 17 부피인데 질량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인 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밀도비가 되잖아요. 1과 3의 밀도비가 되는데 1과 3의 밀도비는 얼마지? 17대 X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라 할 수가 있냐면 X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곱하면 4가 되고 4는 6분의 1X 따라서 X는 얼마다? 4르기 2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X도 계산했습니다. 얼마 나왔다고? 24가 나왔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한 게 X 구했죠? 그 다음에 C 구하고 B와 C의 분자량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C를 구해야 되는데 C는 뭐냐면 개수예요. 자,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주어진 정보가 대부분 뭡니까? 질량이죠. 자,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을 부피도 나와 있고 부피 또는 개수비 이렇게 서로 상호 변환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우선 지금 질량이 각각 얼마 이상이냐면 1, 5분의 4, 5분의 9, 2, 5분의 8, 5분의 18, 4, 5분의 16, 5분의 36을 각각 반응을 했습니다. 질량비가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실험 1 같은 경우 얼마? 반응할 때 5분의 4에 해당되는 부피를 우리가 VB, C 질량이 5분의 9가 질량, C 기체 질량이 5분의 9g일 때 차지하는 부피를 V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험 1에서의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남아있는 게 5분의 4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얼마? VB, 그 다음에 5분의 9니까 VC. 즉 우리는 VB 더하기 VC는 얼마? 6이라는 관계식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2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실험 2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A하고 C가 남아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서 12리터 부피가 12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5분의 9를 VC라고 했으니까 5분의 18을 차지하는 질량이 2배니까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요? 2V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는 1000 나오니까 A 1g이 차지하는 부피를 V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VA 더하기 2VC는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3을 보면 B하고 C가 남았는데 B의 부피 더하기 C의 부피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겠죠? 1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5분의 36 C가 5분의 36g이니까 요거는 부피가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5분의 9g을 VC라고 표현했다면 얘는 4배니까 4VC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2, 자, 5분의 4를 VB라고 그랬죠? 그러면 5분의 2는 절반이기 때문에 0.5VB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0.5VB 더하기 4VC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7이 나온다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미지수가 3개고 식도 3개죠. 그 얘기는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VA 대 VB, VC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이 식대로 풀면 4대 2대 4가 나오고 약분하면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부피비, 반응에서 나오는 부피비, 그죠? 자, 반응비가 보면 이게 1이니까 요건 얼마라고 있습니까? VA. 반응비가 이거죠. 부피비는 이겁니다. 이거는 6, 12, 17은 이제 반응 후에 생긴 BC, AC, BC 합해서 그럴 거고, 우리가 각각 뭘 구했냐면 반응 B에 해당되는 1, 5분의 4, 5분의 9에 해당되는 부피를 각각 VA, VB, VC로 계산했기 때문에 VA, VB, VC가 바로 뭘 말해준다? 바로 반응 부피비, 즉 반응 개수비가 되는 겁니다. B가 바로 반응 개수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가 A, 1이 B, 2가 C가 되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우리는 C는 2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도 알아냈으니까 C의 분자량 나누기 B의 분자량만 알면 답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것도 비슷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낸 게 바로 뭐냐면 A 대 B 대 C의 뭐가? 반응 질량비가 얼마라는 걸 알아냈죠? 1대 5분의 4대 5분의 9, 즉 5대 4대 9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리고 반응 개수비가 어떻게 됐겠죠? 이거는 질량비입니다. 그지? 질량비고 개수비는 얼마라는 거죠? A 대 B 대 C는 2대 1대 2라는 걸 조금 전에 알아냈죠. 그러면 질량을 개수비로 바꾸는데 이 개수비는 사실 뭐하고 일치합니까? 몰수비하고 일치를 하죠. 근데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지? 몰수는 질량을 뭐로 나누면 돼요? 분자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즉 질량이 1대 4대 9, 그지? 이렇게 되고 5대 4대 9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질량비를 분자량비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을 5라고 두고 그 다음에 A의 분자량을 MA라고 표현할게요. 대,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이 B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질량이 9라고 했을 때 질량비가 반응 질량비 요거죠. 이 반응 질량비가 5대 4대 9니까 MC라고 볼게요. 자, 이게 얼마 나온다? 바로 몰수비가 되고 몰수비는 반응 개수비하고 똑같죠? 2대 1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BC를 알아야 되니까 이것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MB, B의 분자량분의 4대 MC, C의 분자량분의 9는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 2가 나온다. 그래서 MC분의 9는 얼마가 되죠? MB분의 8이 되는 거죠. 맞죠? 8이 되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C분자량분의 C분자량 나누기 B분자량이니까 이걸 변형시키면 MC 나누기 M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끝난 것 같네요. 9분의 8이란다. 9 나누기 8, 8분의 9가 되겠죠. 다 끝났습니다. 자, X가 얼마였죠? X는 24. 그리고 C는 얼마였습니까? 2 곱하기 그리고 C의 분자량 나누기 B의 분자량 얼마가 나오죠? 9 나누기 8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38, 24니까 이렇게 되고 2분의 39, 27이 나오게 되는 거. 있나? 4번에 있네요. 요거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워낙 좀 쓸 게 많아가지고 선생님 뭐 지우고도 했지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주어진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보가 그냥 한 군데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숨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수고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올해 9월달 학력평가 모의평가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2학년 학생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3학년도 어려워해요. 20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 풀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경험을 쌓아가게 되면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고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잠시지만 수능 전에 한두 번 정도 학교에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때 하지 못한 수능 기출문제 풀이 못한 것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제 수능 후에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그 순서대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다음 순서가 수능 문제풀이 조금 남았고 9월달 끝냈으니까 6월달 남았고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풀어보는 그런 예습을 해오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